지금부터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관절 질환에 취약한지 고위험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주의하라. 근감소증,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네. 고관절이 부러진다, 고관절 골절이 생길 수 있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데요, 김태형 교수님.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골다공증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골다공증 골절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더 심각한데요. 우리가 넘어질 때 보시면은 이렇게 뒤로 손을 짚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근감소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근육의 반응 속도가 느려서 이 손이 뒤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엉덩이로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런 근감소증 환자가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이 충격 완화가 안 됩니다. 결국에 넘어지더라도 좀 더 심한 골절로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서 근감소증이 동반된다면 꼭 고관절 골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요, 제 주변에요, 골다공증 가지고 계신 분은 기침만 했는데도 뼈가 부러지고 그냥 슬쩍 스쳤는데도 이쪽이 한쪽 나가고 아니면 부러진 줄도 몰랐는데도 어느새 보면 부러져 있고 이러던데 네. 고관절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모르는데 뭐가 사고가 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의자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네. 그냥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면서 그냥 각대 문지방에 걸려서 주저앉았을 뿐인데 네. 뼈가 부러졌다고 아이고야. 억울한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우리가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 그러고 골다공증이 우리 몸에서 심각하게 발생한 대표적인 부위가 바로 고관절입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뼈가 부러지면 잘 붙질 않는 아주 고약한 관절이죠. 제 환자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의자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어머. 뼈에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어떡해요. 고관절은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부위로서 저렇게 튼튼하게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3개월, 6개월, 1년이 되도록 뼈가 붙지 않아서 1년 아직까지 동안이나. 제대로 된 보행을 하지 못하고 많이 고생하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고생이시겠네요. 네, 다음 환자 보시겠습니다. 네. 이 환자는 골다공증을 제가 한 5년간 굉장히 열심히 치료를 해서 뼈가 굉장히 튼튼해지고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던 분인데요. 운동을 너무 과해서 했던지 뼈에 살짝 금이 갔습니다. 네, 저걸 모른 채로 이제 사셨고 침대에 가만히 아프니까 누워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뼈가 붙지 않고 완전히 부러졌던 그래서 응급실로 내원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뼈가 붙지 않고 완전히 부러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고관절 골절은 굉장히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고관절의 문제인 줄 모르고 허벅지가 아파하고 오셨는데 척추의 문제인 줄 알고 척추치료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고관절은 뒤늦게 발견된 경우인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동그란 부분을 보시면 고관절에 병적 골절이 생겨서 뼈가 완전히 무너져서 관절이 파괴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만큼 고관절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한 번 부르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치료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진을 보니까 다 안 붙어가지고 더 고생이신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뼈가 안 붙는 거예요? 고관절에 뼈가 안 붙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관절은 관절 내에 있기 때문에 즉 관절액이라 물속에 쌓여 있죠. 그래서 뼈가 나오는 진이 나오더라도 물속에 다 씻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뼈의 진을 만드는 골막층이 없고 그리고 뼈의 재생 능력이 좋은 해면골보다는 피질골이란 딱딱한 뼈 위주로 됐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잘 붙지 않는 것으로 현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하네. 근데 게다가 이 고관절 골절이 위험한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부러졌던 데가 또 부러지고 아니면 한쪽 부러졌던 분들이 다른 쪽도 부러지고 이렇게 재발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김태형 교수님? 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제 외래로 내원했던 환자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양쪽 다. 왼쪽 고관절이 골절이 되어서 저희 병원에 와서 수술을 했던 환자인데요. 네. 3개월 만에 다시 오른쪽이 부러져서 어떡해. 다시 재수술을 했던 환자 사진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쪽 다리가 부러지게 되면 그쪽으로 통증과 근력이 약화되면서 또 다리를 절뚝거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행이 불균형해지면서 점차 중심을 잃고 다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차적으로 재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 의하면은
고관절 골절 환자 10명 중에 한두 명은 또다시 반대쪽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손목이나 발목이 삐끗하면 깁스하고 다니면 되는데 고관절은 그대로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골다공증까지 있어서 뼈가 붙지 않는다면 이를 어찌할까요? 이거 진짜. 무슨 방법 어떻게 없을까요? 해야 돼요?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나요? 굉장히 심각해지셨어요 지금. 예, 뼈가 붙지 않다니까 굉장히 아마 당황스러운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관절은 뼈가 안 붙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뼈가 안 붙는 경우 그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뼈들은 붙는 역할을 하죠. 근데 고관절은 절대 가만히 누워 있다가 뼈가 붙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중요하고 또한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 욕창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고 또 혈전증이 생겨서 중풍,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잘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관절이 뼈가 잘 붙지 않는 관절을 위해서 인공관절이라는 게 개발이 되었고 네. 고관절 골절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은 굉장히 대표적인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공관절 모형을 가지고 나와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것은 고관절이 부러진 경우에 할 수 있는 표준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는 집을 짓는 원리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고관절에서 뼈가 부러진 부분의 뼈는 제거를 하게 되고 밑으로는 이렇게 기둥을 튼튼하게 받고 그리고 위로는 집의 천장에 해당하는 비구부의 천장 역할을 하는 부분을 튼튼하게 인공관절을 고정시킨 다음에 그 안쪽으로 우리가 세라믹이나 폴리에틸렌과 같은 인공관절의 핵심적인 재료를 이음슬을 잘 고정함으로써 마치 본인의 관절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공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인공관절 수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즘은 그야말로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인공관절 수술을 너무 일찍 받으면 이 수명 때문에 정작 받아야 될 때는 못 받을 수가 있으니 아. 인공관절 수술은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하는 거다. 저 그렇게 들었는데 버티다 병 키우는 거 아닙니까? 진짜인가요? 반대로. 아닌가요? 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듣는 질문인데요. 오늘 네. 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인공관절 수술 수명 때문에 늦게 하는 거 네. 이건 최근에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최근에는 의료 기술과 의료 재료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그 인공관절 수명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네.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요. 위험하진 않을까. 대수술이라 위험하다. 네,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인공관절 수술 그거 위험한 수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작은 수술 아니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수술이 거의 1시간 안에 끝나고 거의 합병증이나 문제점이 거의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하셔도 되고요. 또한 수술 이후에 2, 3일이 지나면 본인이 보행도 하고 화장실도 그럴 갈 수가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정말 정상인처럼 자연스럽게 그럴 수가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수술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근데 수술 수술 하나 똑같이 아프다는 아프다. 분들도 있어요. 똑같이 네. 아프면 뭐 하려면 안 그 아프면 고생을. 네, 이건 고관절 골절 환자분들인데요.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오셔서 뭐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수술해도 아프고 그러니까요. 수술을 해도 잘 못 걷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굳이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 네,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골절로 수술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3배가 이상 높습니다. 그 이유는 침상 생활을 하면서 욕창과 폐렴, 혈전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폐혈증 또는 심장마비 또는 뇌경색으로 인한 그런 심각한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고관절 골절이 있으신 경우에는 수술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다고 해도 부러지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심하면 부러진다. 고관절 골절 예방법 알아볼까요? 바닥에 복잡하게 늘어선 전선들. 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선은 코드를 뽑아두고 돌돌돌 잘 말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가정 내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은 곳 화장실. 바닥에 물기는 정말 위험하죠? 바닥에 물기는 늘 닦아내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욕실 슬리퍼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이리저리 튀는 물기로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바닥은 늘 보송보송하게 유지하고 발매트를 깔아 미끄럼을 방지합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내려고 발받침대를 놓고 올라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슬아슬하게 물건을 꺼내다 균형을 잃으면 바로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주방용품은 눈높이와 손이 잘 닿는 곳으로 꼭 옮겨두세요.